안녕하세요. 저는 방곡고등학교에서 정보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산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엑셀 사용 방법과 수업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엑셀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엑셀은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로줄이 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로줄이 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한 칸은 셀이라고 부르고요. 요 한 칸의 셀에 데이터가 하나씩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엑셀에는 주소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데요. 즉 각각의 데이터가 엑셀의 어느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 바로 이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소는 열과 행의 조합으로 표현이 되고요. 가장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데이터의 주소는 D9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 셀의 경우에는 주소가 C7이 되겠죠. 이렇게 위에 있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정보를 이용하면 그 데이터가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엑셀에 데이터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5명의 수학, 과학, 그리고 정보 점수를 입력을 할 건데요. 가장 좌측에는 학생의 번호, 학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 줄을 채워주시고요. 두 번째 줄부터는 이렇게 A열의 1, 2, 3까지만 데이터를 채워주세요. 분명 5명의 학생의 성적을 입력한다고 했는데 왜 제가 3번까지만 직접 입력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엑셀에는 아주 편리한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초록 색깔 점을 아래로 드래그 해보세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똑같은 데이터가 복제돼서 하단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요 점을 클릭을 하실 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하나씩 증가된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머지 데이터도 입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물론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올바른 결과인지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과 비교를 하시려면 저와 같은 예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엑셀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 볼 텐데요. 먼저 sum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학생별 성적 합계 구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별 성적 합계를 저장할 속성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원의 위치에 속성 sum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e2 위치에다가 이와 같은 함수를 작성합니다. 이 함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옆에 있는 왼쪽 는 이꼴 표시는 오른쪽에 있는 연산 결과를 왼쪽에다가 저장한다. 즉 sum B2부터 D2까지라고 하는 요 결과를 왼쪽에 있는 요 E1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sum은 합계를 의미를 하는 함수인데요. 괄호 안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계를 구할 건지 범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는 B2부터 D2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콜론은 연속된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B2부터 D2까지, 즉 요 세 가지 데이터가 되겠죠. 요 세 가지 데이터의 합계를 이렇게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연속적이지 않은 셀에 있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들의 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콜론이 아닌 컴마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셀의 주소를 입력을 해서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기한 기능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데이터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초록색 점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컨트롤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똑같은 데이터가 복제되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는 하나씩 증가가 된다고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함수를 적용한 셀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원래 있던 셀에서 적용되어 있던 함수가 밑에도 상황에 맞게 바뀌어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저희가 처음에 짰던 함수의 경우에는 요 B2부터 D2까지의 합을 구하는 함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하시게 되면 요 세 번째 데이터의 경우에는 B3부터 D3까지의 합을 넣게 되고요. 다음에 요 네 번째 데이터의 경우에는 B4부터 D4까지의 합을 넣게 됩니다. 엑셀이 참 똑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학생별 성적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함수가 아닌 산술 연산자, 즉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1의 평균을 표현하기 위해 속성 AVG1을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F2에 이와 같이 함수를 작성합니다. 지금 이 2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요 1번 학생의 성적이 저장이 돼 있죠. 우리가 어떤 값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들의 합을 데이터들의 수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그 수학적인 방법을 적용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2에 있는 1번 학생의 모든 성적을 과목의 개수로 나누어서 이렇게 평균을 구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초록색 점을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 자동으로 엑셀이 똑똑하게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뒤에 소수점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수점이 길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수점을 절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서 셀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셀 형식을 누르면 카테고리에서 수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소수 자릿수, 즉 표기할 소수 자릿수를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2를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굳이 하나하나 적용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록 지정을 하신 다음에 즉 드래그를 해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 셀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조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가장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가 87.66667이었는데 이렇게 셀 서식을 변경하고 나니까 87.67로 바뀌어져 있죠. 그러니까 즉, 셀 서식에서 이런 식으로 소수점 자릿수를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올림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학생별 성적 평균을 구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1의 평균을 표현하기 위해 속성 AVG2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G2에 다음과 같이 함수를 작성해 줍니다. 여기에서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의 이름이고요. B2 콜론 D2는 B2부터 D2까지의 범위의 평균을 구해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드래그를 하게 되면 우측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열 이름을 클릭하시면 전체 그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열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이 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딜리트 속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열을 한꺼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해 볼 텐데요. 상단에 삽입 탭을 누르시면 우측에 차트가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막대 그래프의 형태도 있고요. 꺾은 선 그래프, 그리고 원 그래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으니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싶으신 형태의 그래프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막대 그래프로 먼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실습했던 데이터에서요. B, C, D열을 블록 지정한 후 삽입 탭에서 막대 그래프를 클릭을 합니다. 블록 지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각화 결과는 이렇게 되는데요. 클릭 몇 번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학생들의 번호가 적혀 있고요. 다음에 각각의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범주에 대한 데이터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성적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차트를 이용하면 한눈에 데이터를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도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는 여러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가 예시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왼쪽에 보면 국가의 이름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인구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만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블록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차트 탭에서 맵을 누릅니다. 차트 탭에서 맵을 누르면 이렇게 지도 그림이 딱 하나 나오는데요. 이 그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지도 차트가 그려집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지금 데이터가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를 손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Kaggle 데이터셋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Kaggle 데이터셋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때 양질의 데이터를 구하는 것이 저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찾으려면 조금 방대한 그리고 다양한 자료가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Kaggle 데이터셋을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무료고요.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검색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시각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